보험사도 몰랐던 승소 사례. 이렇게 하면 이깁니다. 1편에서 30년 보험료 넣고도 못 받은 분들 봤죠? 오늘은 반대입니다. 보험사 상대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실제 법원 판결 난 사례들입니다. 2000년대 초반 가입. 녹음도 없고 증거도 별로 없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안타까운 케이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진 경우요. 왜 졌는지 꼭 보세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씨 59세예요. 2003년 암보험 가입했습니다. 당시 매달 8만 원씩 넣었어요. 20년 동안 총 1,900만 원이죠. 2023년 대장암 진단 받았어요. 보험금 청구했습니다. 2천만 원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20년 전 가입 당시 치질 수술 받으셨죠? 고지 안 하셨어요. 보험금 못 드려요. 김 씨는 황당했죠. 치질이요? 그게 대장암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치질도 대장 질환이니까 관련 있습니다. 김 씨는 포기 안 했어요. 동네 병원 찾아갔어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치질이랑 대장암이랑 관계 있나요? 의사가 진단서 써줬어요. 치질은 항문 질환, 대장암은 대장 질환, 발병 부위 다름, 의학적 인과관계 없음. 김 씨는 이 진단서 들고 법정에 갔어요. 1심 패소했습니다. 치질도 대장 쪽 질환이니 관련 있다. 김 씨는 포기 안 했어요. 2심에서 대학병원 소아기내과 교수 3명 증인으로 세웠어요. 치질은 항문 혈관 질환, 대장암은 대장 상피세포 질환. 완전히 다른 병. 2심 승소했어요. 보험사는 대법원까지 갔죠. 2012년 대법원 판결. 치질과 대장암은 발병 부위, 원인, 기전이 다름. 의학적 상관관계 없음. 김 씨 승소. 보험사는 2천만 원 지급하라. 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 없어도 괜찮았어요. 의학적 사실이 증거가 됐죠.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 씨 54세예요. 2005년 실손보험 가입했습니다. 당시 매달 6만 원씩 넣었어요. 18년 동안 총 1,300만 원이죠. 2023년 무릎 수술 받았어요. 병원비 900만 원 나왔습니다. 보험금 청구했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이 수술은 미용 목적이라 보장 안 됩니다. 박 씨는 화가 났어요. 미용이요? 걷지도 못해서 수술한 건데요. 약관상 연골 성형술은 미용으로 분류돼요. 박 씨는 병원에서 진단서 받았어요. 환자는 보행 불가 상태. 치료 목적 수술. 미용 목적 아님. 담당 의사 소견서도 받았죠. 해당 수술은 의학적 필수 치료. 법정에 갔습니다. 1심 패소, 2심 패소. 박 씨는 포기 안 했어요. 대법원까지 갔죠.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의견서 제출했어요. 연골 성형술은 정식 치료법. 미용 아님. 2017년 대법원 판결. 약관 해석은 일반인 기준. 미용과 치료 구분 모호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박 씨 승소. 보험사는 900만 원 지급하라.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진단서가 결정타였어요. 학회 의견서 없었으면 못 이겼죠. 대구 수성구에 사는 최 씨 51세예요. 2007년 암보험 가입했습니다. 당시 매달 9만 원씩 넣었어요. 17년 동안 총 1,800만 원이죠. 2024년 갑상선암 진단 받았어요. 보험금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갑상선암은 소외감이라 200만 원만 드려요. 최 씨는 황당했어요. 제 약관 어디에도 소외감이란 말 없는데요. 2007년 이후 가입자는 자동 적용돼요. 최 씨는 약관 다시 읽었어요. 정말 소외감이란 단어가 없었죠. 보험 증서도 다시 봤어요. 역시 소외감 얘기 없었어요. 법정에 갔습니다. 최 씨는 약관 원본 제출했어요. 여기 어디에 갑상선암이 소외감이라고 나와 있나요? 보험사는 말했죠. 업계 관행입니다. 1심 최 씨 승소, 2심 최 씨 승소. 2019년 대법원 판결. 약관에 명시 안 된 사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불가. 업계 관행은 법적 근거 아님. 최 씨 승소. 2,500만 원 지급하라. 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약관 한 줄 한 줄 다 읽었어요. 17년 동안 매년 읽었죠. 그게 증거가 됐어요.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인천에 사는 정 씨는 종신보험 20년 넣고 장애 진단 받았는데 보험사가 80% 이상만 보장이라고 거절했죠. 하지만 약관 어디에도 80%란 숫자 없었어요. 정 씨는 약관 원본하고 보험증서 20년치 전부 제출했어요. 대법원이 인정했죠. 약관에 없는 제한 조건은 무효. 정 씨는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광주 서구에 사는 한 씨 61세예요. 2002년 암보험 가입했습니다. 당시 매달 7만 원씩 넣었어요. 22년 동안 총 1,800만 원이죠. 2024년 폐암 말기 진단 받았어요. 보험금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22년 전 가입 당시 고혈압 있으셨죠? 고지 안 하셨어요. 한 씨는 당황했어요. 22년 전에 고혈압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보험사는 병원 기록을 다 뒤졌어요. 22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 높게 나온 기록 찾았죠. 한 씨는 그때 약도 안 먹었어요. 그냥 검진에서 수치 높게 나온 것 뿐이었어요. 한 씨는 법정에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의사 소견서가 없었죠. 22년 전 일이라 담당 의사도 은퇴했어요. 진료 기록도 찾을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1심 패소했어요. 고지 의무 위반 맞다. 2심에서도 패소했어요. 증거 없음. 대법원까지 갔어요.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의 기본. 한 씨 패소. 한 씨는 22년 동안 1,800만 원 넣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3개월 뒤 세상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서류 하나만 보관했어도 이기셨을 텐데. 의사 선생님 연락처라도 남겨뒀으면. 진료 기록이라도 있었으면. 보셨죠?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첫째, 의학적 증거 받았어요. 의사소견서, 학회 의견서요. 둘째, 약관 원본 보관했어요. 10년 넘게요. 셋째, 포기 안 했어요. 1심 지고 2심 지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넷째, 전문가 도움 받았어요. 의사, 변호사, 학회요. 반대로 진 사람은 뭐가 없었나요? 단 한 가지예요. 증거가 없었어요. 의사소견서 없었어요. 진료 기록 없었어요. 서류 안 보관했어요. 증명할 수 없었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약관에 없으면 안 됩니다. 보험사가 이건 안 돼요 하면 약관 어디 나와 있어요? 물으세요. 없으면 이길 수 있어요. 둘째, 의학적 사실 확인하세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이 병하고 저 병하고 관련 있나요? 소견서 받으세요.
셋째, 서류 절대 버리지 마세요. 약관, 보험증서, 청약서, 진료기록 10년, 20년 지나도 보관하세요. 넷째, 의사 연락처 남겨두세요. 담당 의사 이름, 병원 이름, 진료 날짜요. 나중에 소견서 받을 때 필요해요. 다섯째, 보험금 거절당하면 금융감독원 민원부터 넣으세요. www.fss KR 들어가서 금융민원 신청 누르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소송 가세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약관 읽으세요. 증거 모으세요. 서류 보관하세요. 의사 선생님 연락처 남겨두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네 분처럼요. 하지만 증거 없으면 져요. 마지막 한 씨처럼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들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의 인생 다음 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